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년 새해 은평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에 집중합니다. 흩어져 있는 각종 강좌, 시설, 행사 예약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백년 근린공원, 복합 힐링공원 등 일상 속 휴식 공간이 확대되는데요. 새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에 4층짜리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3월 개관 예정인 구립응암 정보도서관입니다. 노후된 도서관이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합니다. 올해 은평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곳곳에 들어섭니다. 현재 수색동과 불강 2동, 응암 1동 등 3곳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은평 아이맘 놀이터는 6곳으로 늘어납니다. 진관동 광역자원순환센터에는 자원순환체험센터와 홍보관, 일회용품 없는 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습니다. 은둔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홈 보안 서비스와 함께 이주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전용 소식 채널이 생기고 골목시장에는 고객 지원센터가 조성됩니다. 주민 건강 돌봄과 관련한 정책도 확대됩니다.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 어르신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 모임 운영, 생명 지킴이 양성 사업 등입니다. 이 밖에 봉산에서 불강 근린공원 구간 무장애 숲길을 연장하고 봉산 근린공원에는 책쉼터를, 백년 근린공원에는 복합 힐링공원을 조성하는 등 일상 속 주민 휴식 공간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직접 느끼는 편의 복지 주거 환경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수도권 외곽의 정체와 양극화가 굳어진 2025년을 지나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0%대 감소, 서울은 40% 이상 감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2026년은 17만 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이 한 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8%가 감소합니다. 당장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이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엇보다 커지는 건 전월세 부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가로막으면서 신축 입주단지 물량은 전세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2+2 계약갱신을 이어가며 집을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게 되고 전세 대출은 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아마 전세 난, 그러니까 매물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전세 난이 2026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확대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입주까지의 시차 때문에 향후 3, 4년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와 유동성,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양천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올해부터는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고 6세부터 12세까지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최고 10% 상향됩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의 체력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평구는 불광보건지수 2층에 체력인증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체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체력 측정 항목은 교차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10m 왕복 달리기 등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을 측정합니다. 예약은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은평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 측정 후 5,000포인트, 6개월 후 체력 등급 향상 시 추가 5,000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추운 겨울 은평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립 응압 생병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는 라면, 쌀 등 다양한 생필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은평구에 전달했습니다. 은평구는 구립 이편안한 어린이집으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14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벼룩시장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학부모와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인정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 20채를 응암 3동에 기부했습니다. 응암 3동장은 후원받은 겨울이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53,956명으로 지난해보다 4.9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8만여 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6일과 7일 이틀간 학교별 예비 소집을 실시합니다. 취약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취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을 처분한 사회복지법인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팔거나 임대한 사회복지법인 9곳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지만 적발된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47만 6천 원으로 1년 새 13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지수 역시 131.2로 10.3%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전세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 현상인 포트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포트홀 발생 건수는 18,948건으로 지난 5년 평균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은 1,541mm로 최근 5년 평균 1,481mm를 웃돌았지만 포트홀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포트홀 감소 원인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입한 서울형 도로 포장 표준 모델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포트홀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일반 골재보다 강도가 높은 제강 슬래스와 고강성 콘크리트로 포장 기술을 적용해 도로 파손을 줄여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 유휴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4매립장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매립장은 38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45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면적 비율로는 김포의 85%, 인천의 15% 걸쳐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공유 수면 상태이며 아직 매립지로는 활용되지 않아 유휴부지에 속합니다. 더욱이 공사 측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당분간 4매립지 사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전 수익성 예측과 구체적인 사업 개발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진행되는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시설 실시 설계와 맞물려 추진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 논의가 필수적인 데다 주민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당장의 실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일일 여객수가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일일 여객수가 23만 9,530명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일일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4일로 당시 23만 4,171명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당시보다 약 5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 동일 실적인 21만 891명과 비교하면 약 13.7%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같은 중화권인 홍콩과 대만 지역에서도 24%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은 60대에서 80대 이상 인천 지역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68.4%에 달했습니다.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과 취업 여부, 신체 건강 수준이 꼽혔는데요. 인천연구원은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존 고립, 독거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차원의 예방중심 정책 전환과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층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을 시행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도민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돌봄 수당은 2돌부터 3돌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 이웃에게 아이 수에 따라 한 달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돌봄 활동을 한 뒤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내년 1월부터, 다른 지역은 2월부터 차례로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포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3만 6,543명으로 전년보다 2,69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천시가 노인 등록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시는 이번 통계가 시와 경인지방통계청 간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통계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앞으로 노인 인구 통계를 2년 주기로 작성해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고 통계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